시작합시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나갈 단어는 수열이라는 단원이에요. 수열은 처음에 시작 개념 자체는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수열이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다뤄왔던 굉장히 자연수틱한 느낌이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받아들이는 건 부담스럽지 않을 거야. 근데 다만 추상적인 기호들이 조금 연계되면서 수열은 최고 난이도 문제도 나오는, 오히려 지수로그 함수보다 어려운 문제도 많이 나오는 그런 단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개념 착실히 잘 쌓고 우리 잘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먼저 기본적인 수열의 의미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수열.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를 나열을 한 거야.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나열을 한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아는 익숙한 수열을 하나 볼까요? 자연수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1, 2, 3, 4, 5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하는 거, 이거를 수열이라고 부른다. 이때 수열, 이런 수열도 있고 저런 수열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열, 저런 수열을 구별하기 위해서 내가 얘네들한테 이름을 줄 거야. 이를테면은 난 이런 수열한테 AN이라는 이름을 줄 거야. 이 AN은 뭐냐면은 n번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자, 수열이 이렇게 쭉 나의 숫자가 이렇게 나열이 됐는데, 이때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수열의 표시를 할 때 이 괄호를 이용해서 AN이란 수열은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AN이란 수열에서 얘네 각각의 녀석들, 이거를 우리가 항이라고 부를 거야. 그럼 이거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어떤 수열은 끝이 없는 수열도 있고 어떤 수열은 끝이 있는 수열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어. 10 이렇게 해서 끝이 났대. 그러면은 이 수열의 10번째 항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10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지. 아니면 7번째 항은 뭔가요? 라고 얘기하면은 아마 7이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거야. 근데 내가 무슨 몇 번째 항이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 이게 너무 말하기가 귀찮잖아. 그래서 거기 수열에서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A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얘는 뭐야? AN의 세 번째 항은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런 거를 수열이라고 한다. 자, 이거는 가벼운 질문. 1, 9, 9, 1, 0, 7, 0, 5. 뭐 이렇게 되는 숫자들의 나열이 있다. 얘는 수열일까 아닐까? 여러분, 수열의 뜻이 뭐야? 숫자를 나열하는 거지. 규칙성 필요 없어요. 규칙성 없어도 괜찮아요. 이건 사실 쌤 생일이야. 생일인데 어쨌든 그냥 숫자를 쭉 나열하는 거, 이게 수열이라서 규칙성은 필요 없다. 다만 우리가 다룰 주요한 수열은 규칙성이 있는 수열을 주로 다룰 거다. 규칙성이 없어도 수열일 수도 있다. 이거 이따가 규칙성 없는 수열 하나 가볍게 살짝 보기는 할 거거든. 그러니까 뭔지 알겠지, 동구야? 오케이. 그래서 수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다시 우리는 규칙성이 있는 수열을 거의 대부분 볼 거다. 그래서 그 규칙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살펴보면은 1번 등차 수열이라는 녀석을 볼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성 있는 수열, 사실은 수열의 종류 그렇게 안 많아. 우리가 볼 거 그렇게 안 많아요. 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기껏해야 뭐 조화 수열 볼까 말까, 그렇게 안 많아요. 이 등차 수열이라는 첫 번째 규칙성 있는 수열을 볼 거예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적인 생김새와 그다음에 등차 수열에 나타나는 성질, 이런 것들 볼 거예요. 일반적 생김새, 성질, 이 두 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등차 수열. 수열은 꽃이 뭐냐면은, 수열은 수열 자체도 중요하지만 수열의 합이 중요해.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해라, 뭐 이런 것들을 할 거거든. 그래서 수열의 합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다뤄볼 거예요. 등차 수열부터 시작을 해보자고. 간단한 수열 이런 거 있다고 합시다. 어떤 수열? AN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2, 4, 6, 8, 10, 12,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이때
여러분들은 여기를 보고서 아 이거 규칙성 있네 라는 거를 뭐 금방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규칙성이 있나요? 짝수. 맞아요. 짝수. 그러면 이 항과 이 항에는 어떤 얼만큼? 이만큼. 계속 2만큼 더하면은 얘가 된다. 맞지?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다음 항에서 전의 항을 빼면은 2라는 숫자가 나오겠네. 하나만 더 볼게. bn이라는 수열에 대해서 bn이라는 수열은 이렇게 생겼어요. 1, 4, 7 다음에 뭐와? 10 다음에는 13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도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규칙이 있나요? 여기에서는 이번에는 3씩 더해가고 있네요. 3씩 더해가고 있네. 그래, 이렇게 일반적인 값들, 그러니까 같은 값들, 고정된 이 값을 계속해서 더해나가는 수열. 다시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일정해서 변하지 않는 수열을 같을 등차, 차이차, 뺄차차 써가지고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등차 수열인 거야. 등차 수열. 다시 등차 수열은 어떤 녀석이라고요? 그 다음 항, 이거 n 플러스 1번째 항이겠네요. 이렇게 쓰면은 여기에서 그 전의 항을 뺐더니 어떤 일정한 차이, 이 값이 상수더라. 여기에서는 상수 디퍼런스 차이 거기에서 따와가지고 이거를 D 이렇게 쓰고 이거를 우리가 공차라고 부를 거야. 공차 이렇게 부를 거야. 어렵지 않죠? 혹은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그 다음 항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다음 항은 그 이전 항에다가 공차 D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아, 그렇구나. 아, 이걸 보면 내가 이게 등차 수열이네. 아, 일정한 값들을 계속 더하고 있구나.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겠네. 하나 더. 등차 수열은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아니로, 여러분 봐봐. 여기에서는 사실 다섯 번째 항 뭐야?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 다섯 번째 항은 뭐지? 10. 20번째 항은 뭐지? 40.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물어보자. 여기서는 다섯 번째 항 뭐지? 하면 다섯 번째 항은 써있네요. 10번째 항 뭐지? 10번째 항. 11번째 항은 뭐지? 뭐 이런 것들 하면은 막 당장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표현할 방법? 앞에서 보고 있는데 동거 안 잘라고 되게 노력하거든? 막 이렇게 움직이다 끈적끈적한데 하다가 갑자기 멈춘다. 다시 일반적인 방법. 얘를 일반적으로 쓰면 너무 좋겠다. n번째 항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 바로 알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다섯 번째 항 구할 때 어떤 계산을 거쳤어? 여러분들은 2 곱하기 5라는 계산을 했어. 맞지? 그 다음에 이 2 곱하기 5라는 계산이라는 거는 n번째 항을 물어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야? n번째 항을 물어볼 땐 2 곱하기 n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내가 다섯 번째 항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섯 번째 항 물어보면 아마 어떤 계산을 할 거냐면은 첫 번째 항 요거 1에다가 다섯 번째 항이면은 얘를 몇 번 더한 거야? 4번 더한 거야. 공차라는 녀석을 4번 더해서 만들어낸 거. 이게 다섯 번째 항인 거야. 10번째 항은요? 10번째 항도 똑같이 1이라는 녀석에다가 공차 D를 9번 더해서 이렇게 만든 거야. 그지? 그러면 우리 AN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AN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쓰자. 이렇게 하면 다 그냥 갖고 올게요. 다시 이거를 우리가 첫 번째 항, 초항이라고 보통 부르고 초항은 A의 초항은 A 이렇게 써요. AN의 초항은 A. 초항에다가
그 다음에 공차를 몇 번 더했는지. 공차를 계속 더할 건데 얘를 몇 번 더할 건지 생각을 하자고. 몇 번 더할 거야? n-1번 더할 거야. 이렇게 더해서 만드는 거. 이거를 AN이라고 얘기할 거고 이거를 AN의 일반항이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열을 한다는 거는 수열에서 일반항을 구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앞으로 수열에 대해서 안다는 거는 일반항에 대해서 안다는 뜻이고 일반항에 대해서 안다는 건 그럼 뭘 안다는 거야? 요거 더불어서 요거. 이거 세 개를 알면은 문제에서 대부분의 문제에서 거의 이게 풀려요. 이것들을 반드시 체크할 것. 그 다음 마지막으로 조금. 여러분 잘 봐봐. 여기 있는 A랑 A랑 D는 상수야, 상수. 그러니까 이건 숫자야. 보통 문제에서 숫자로 이렇게 근데 N이라는 거는 이게 1, 2, 3, 4 대입할 수 있는 그런 변수거든. 얘는 상수고 얘는 변수야. 그래서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만약에 어떤 수열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거는 등차 수열이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다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거의 초항은 뭐야? n에다 1을 대입했으니까 p 플러스 q야. 두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갈 때 계속 p 이렇게 p씩 더해 나가는 거지. 계속 더해 나가는 거. 계속 더해 나가는 이 과정에서 p만 똑같은 값을 더하고 있잖아. 아, 그러니까 이것도 등차 수열이구나. 지금 얘기한 거 좀 정리를 하죠.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시. 우리 지금 등차 수열에 대해서 일반적인 느낌을 얘기했어. 첫 번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얘는 초항에다가 공차를 계속해서 더해 나가는 걸로 생겼다. 이 식을 왜 써놓냐면은 여러분 개념서에서는 얘가 뭘로 들어가야 되냐? 여러분들이 수열의 어떤 값을 구한다 라고 할 때 내가 수열에서 뭘 알아야 되지? 의 목적을 좀 세분화시키는 역할을 해. 수열에서 뭘 알아야 된다고요? 등차 수열에서 알아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거 목표야. 이거 하나하나가 목표가 되는 거야. 이거. 이거 세 개를 아는 게 수열의,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아는 거다. 이거 세 개를 구해야겠다. 그렇지? 그 다음 두 번째. 뭔가 등차 수열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렇게 식을 쓰면 돼. 등차 수열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A와 N과 D를 구해야겠구나. 그러면 누가 등차 수열인지는 어떻게 알아? 이 수열.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오면은 문제에서는 보통 이렇게 나와요.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라고 친절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D를 만족하는 수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수열 PN 플러스 Q AN은 PN 플러스 Q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나오면 등차 수열인 거 바로 나왔어. 아, 등차 수열이니까 나 AN, D 구하면 되겠구나. N 구하면 되겠구나 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AN 플러스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아,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를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이니까 AND를 구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임을 깨닫는 게 중요하네. 등차 수열임을 깨닫는 트리거 두 개. 저기 있는 거 얘와 얘. AN 플러스 1이 AN 마이너스 D 꼴로 주어져 있을 때 또는 AN이 PN 플러스 Q로 주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은 등차 수열임을 알 수가 있다. 아시죠? 플러스 T 336페이지.
첫째 항이 마이너스 2, 공차가 3일 때 AK가 19임을 만족하는 K를 구하시오. 몇 번째 항을 구할 거야? 그러니까 몇 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알아야 돼? 일반항을 알아야 돼. A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D가 공차가 3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AK가 19가 되는 그런 10K 값을 구하여라. 공차를 구하기 위해 일반항을 얘를 알기 위해서는 일반항을 알아야 된다. AN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얘를 알 수 있다. AN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라고? 요것들. A와 마이너스 2 더하기 N-1 D. D는 3이니까 3 이렇게 쓰죠. 3 이렇게 생긴 거. 얘가 3N 그 다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치? AN을 구했어요. AN을 구해놓고 나면은 그 다음은 쉽지. 3K N 대신에 AN이 3N-5니까 AK는 3K-5가 될 거예요. 얘가 19 넘어가서 3K는 24 K는 8이었네요. 우리한테 알아야 될 거는 우리는 A, N, D 세 개 중에 하나를 알아야 된다. 얘도 마찬가지. 두 번째 A3은 5다. A7은 17이다. A13의 값을 구하시오. 똑같이 일반항을 구해 볼 거야. 일반항을 AN은 A 더하기 N-1D로 구할 거야. 그럼 여기선 대입합시다. 여기선 N을 알려줬네. N을 알려줬으니까 A3은 A 더하기 3 빼기 1D, 2D 이렇게. A7은 A 더하기 7 빼기 1D, 6D. 근데 얘가 5고 얘가 17이래. A랑 D를 구해야 된다고. A랑 D에 대한 식이 두 개가 나왔네요. 오케이, 그럼 뺍시다. 4D는 12, D는 3이다. D가 3 나왔으면은 여기 6.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1인가요? 오케이, 그럼 됐다. 얘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 녀석이었냐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N-1 곱하기 3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어요.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3N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네. 그럼 A13, 13값 마지막 대입해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되시죠? 이것도 있고 이거는 하나 그 계산상의 팁이긴 한데 팁은 이따가 합시다. 이거 지금 괜히 머리 아프니까 1-1번 해보세요. 두 개 다.
1이지? 응? 로그 3의 2? 로그 3에 128 나누기 3의 2는 64예요? 아니? 로그 3에 로그 A LP 로그 A의 C는 여기가 사라져. 로그 B의 C. 아, 로그 120, 로그 3의 64분의 128? 아니, 2분의 128? 걔는 로그 3의 64가 맞지? 그건 뺀 거잖아. 나눈 게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음. 계산하고 느낌을 풀어도 되는데 느낌이라고 하면은 이쯤 되겠다 하는 그 직관적인 감 보는 건가? 공차를 음. 느낌으로 공차를 느낌으로 구해낸 거? 느낌으로 구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아. 그리고 나서 걔가 진짜 맞는지 검증을 해야 돼. 느낌으로 구했으면. 그게 직관이 되면은 편하죠. 직관하고 검증만 하시면 돼. 다 했니? 1-1번엔 8, 1-1번에 1번에 8, 2번에는 510이 나옵니다. 수열하다가 갑자기 로그 나와가지고 좀 그랬을 건데 가볍게 보죠. 가볍게 보죠. 수열에선, 등차 수열에선 뭘 찾아야 된다? AND를 찾아야 된다. AND를 찾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들이 계속 AND를 찾기 위한 여정을 펼치고 있는 거야. 여기선 그러면 거기를 위해서 A 더하기 D, 그러니까 A2를 줬잖아요. A2. A2는 A 더하기 D인 거고 얘가 로그 3의 2인 거고 그 다음에 A8은요? A8은 A 더하기 몇 D예요 이거? 이거 7D. 그러니까 얘가 로그 3의 128 이렇게 준 거고 그래서 우리는 A랑 D를 찾기 위해서 식은 다 마련됐다. 아 그럼 빼자. 6D는 로그 3의 2, 128 빼기 로그 3의 2니까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이거 로그의 차이는 진수끼리는 나누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2분의 128, 64가 되는 거고 64는 한 번에 2의 6승 이렇게 쓰죠. 2의 6승이니까 6 앞으로 빼낼까? 로그 3의 2. 여기 6D가 6 로그 3의 2. 따라서 D는
로그 3의 2였어요. D가 로그 3의 2면은 얘가 로그 3의 2니까 A가 0이었네. 초항이 0이고 공차가 로그 3의 2인 그런 등차 수열이었다. 일반적으로 쓰면은 AN은 0 더하기 n-1 곱하기 로그 3의 2. A1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10 빼기 1, 9가 될 거고요. 9 위로 올라가면은 로그 3의 2의 구승 512. 따라서 K는 512. 쉬웠다죠?